Giờ cho bé nào hả? Xe số rồi. 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 이틀 차입니다. 호텔방에서 내려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일단 호텔에 묵었으면 조식을 먹어야 되겠죠? 저는 호텔 조식에 가면은 꼭 계란을 하나 먹는데요. 즉석에서 해주는 오믈렛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어떤 호텔을 가든 꼭 오믈렛은 하나씩 시켜 먹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타이페이의 조식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어느 호텔에나 있을 법한 기본적인 것들 잘 갖춰져 있고요. 햄이 있었는데 이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 요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대만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두유에다가 튀김빵 같은 걸 찍어 먹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주스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허브워터를 마셨어요. 저거 신선하고 괜찮더라고요. 시은이도 대만식 아침 식사를 잘 먹는 편이었습니다. 제대로 즐기더라고요. 어느 호텔에나 있는 콜드컷이고요. 빵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 하나하나가 맛이 괜찮았습니다. 누들 스테이션에는 저렇게 위에다 얹어 먹을 수 있는 양념 같은 게 있는데 마파두부도 있고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국수에 굵기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요. 국수가 삶아져 나오면은 국물도 같이 나오는데 그 위에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고명들을 얹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맛이 괜찮았어요. 여러가지 딤섬이나 찐빵 같은 것들도 있고요. 디저트도 야무지게 먹습니다. 오늘의 디저트는 용과를 선택했는데요. 한국에서 먹는 용과보다 맛있다고 시훈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관광을 위해서 타이페이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호텔 로비를 지나갑니다. 호텔 로비에는 장신구를 파는 가게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여기선 주로 대만에서 만든 옥 가공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못 온 와이프한테 사다 주고 싶었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호텔 로비를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요. 저희 호텔 맞은편에는 101 타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1 타워 구경을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진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고 있고, 저렇게 토큰 같은 거를 자동 판매기에서 사면은 지하철 탈 수가 있는데 에러가 나더라고요. 왜 안 될까? 그래도 친절하게 보안 요원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지하철을 문제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대만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타기 편하고요. 그런데 열차 안에서 뭘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열차 좌석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서요. 그냥 벽 쪽에 등을 대고 앉는 좌석도 있는가 하면은 앞뒤 방향으로 앉는 좌석도 있었어요.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대만의 하루짜리 코스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렴합니다. 여기다 따로 뭐 팁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가격 그대로예요. 게다가 가이드분은 너무 친절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예류 지질공원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암석이라든지 약간의 화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팀의 가이드인 찬찬 가이드께서 이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딜 가면은 꼭 뭘 봐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고요. 한글로 입구라고 써있는 곳을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관광이 시작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낙타 바위래요. 이 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레오파트라 바위의 변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목 부분이 점점 가늘어져 가지고 언젠가는 부러질 거라고 하는데 복구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부러지더라도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 것이라서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합니다. 이곳에 놀러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어떤 어부의 동상도 있습니다. 이날 온도가 거의 40도 가까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생긴 바위를 보니까 더위는 조금 잊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시원한 거 하나 먹어야 되겠죠? 중간에 매점에 들려서 샤벳을 하나 먹었습니다. 갑자기 찬 게 들어가니까 힘든가 봐요. 저게 클레오파트라 머리 형태를 닮은 바위인데요. 사진 찍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사진 찍기를 기다리게 되면은
관광버스에 제 시간에 저희가 도착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스펀 폭포라는 곳입니다. 폭이 한 40m 정도 되는 폭포라고 하는데 주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건기라서 폭포에 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풍등 날리기를 하러 스펀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는 원래 탄광마을이었는데 풍등 날리는 곳으로 요새는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풍등 날리면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누가 회수해 가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 지역 주민들이 다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를 회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풍등 가게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적고요. 들고 나가면은 밖에 있는 아저씨가 저렇게 불을 붙여줍니다. 일종의 작은 열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건강과 행복을 비는 문구를 적었고요. 어느 정도 열기가 차니까 풍등이 부풀면서 하늘 위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이곳에 명물인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빨리 녹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니 분주해지는 느낌이에요. 저 멀리서 노란색 열차가 달려옵니다. 스펀을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통근 열차 같게도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인 지우펀에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어떤 영감을 준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새우 완자집 나중에 한번 들리게 되는 곳이고요. 대만이 차가 유명하다고 해서 왼쪽에 보이는 가게에서 나오는 길에 흑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아직도 잘 마시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카리나 가게가 있는데 오카리나 사장님이 제품도 보여주고 직접 연주도 한번 들려주시고 그럽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와! 결국 저기서 오카리나도 하나 구입했어요. 이제 지우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해요.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낭만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까 관광 가이드가 소개해준 새우 완자집에 가서 완자를 시켰는데 여기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새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우육면을 시켰어요. 향신료가 많이 든 맛이긴 한데 국물이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하고요. 또 한 번 이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대만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맛은 안 나오더라고요. 고기는 엄청 부드럽고요. 면발은 탱탱해가지고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은 굉장히 즐겁게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은이도 굉장히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들린 곳에서는 대만의 유명한 과자들 몇 개 집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만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송산공항에서 김포 가는 비행기 탑승했고요. 돌아가는 비행기는 좀 깨끗해가지고 탈만했어요. 이번 여행은 원래 출장이었는데 다음에는 아내도 데리고 같이 가족여행으로 대만에 한 4박 5일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별보는 시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